박재상이 죽은 뒤 세상은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그건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정적에 불과했다. 새벽의 검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방태섭이었다. 넓은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차갑게 흔들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천천히 입술이 움직였다. 끝까지 간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며칠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재상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녹취록, 오광재 사건의 그림자, WR그룹의 권력 구조, 그리고 추상화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매듭처럼 얽혀버렸다. 태섭은 그 매듭을 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권종욱의 이름이 떠 있었다. 태섭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종욱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재상 사건 수사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아. 당신 이름도 곧 나올 겁니다. 태섭은 잠깐 웃었다. 그럼 나오게 두지.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흐른다. 종욱이 낮게 말했다. 당신 지금 상황 이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전화는 그 말로 끝났다. 같은 시간. 어두운 조명이 켜진 거실 한가운데 추상화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톱배우 추상화 오광재 사건 연루 의혹. 자막이 흘러가고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재상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아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황정원이 들어왔다. 상아는 고개를 들었다. 왜 왔어?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며칠 전 밤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정원을 끌어안던 순간, 한지수의 이름을 부르며 키스했던 순간, 상아는 시선을 피했다. 정원이 말했다. 도망칠 생각이에요? 상아는 피식 웃었다. 어디로? 세상 끝까지라도. 상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도망쳐서 끝난 사람 본 적 있어? 상아의 눈이 서서히 변했다. 피로와 공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불꽃이 있었다. 나 여기까지 왔어. 상아가 낮게 말했다.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정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상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안 죽어. 그날 밤. WR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이양민은 창가에 서 있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권세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권세명은 평생 그녀를 이용하려 했고 그녀 역시 그를 이용했다.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계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계약이 무너지고 있었다. 뒤에서 문이 열렸다. 권종욱이 들어왔다. 양민은 돌아보지 않았다. 종욱이 말했다. 태섭이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양미가 천천히 웃었다. 그 애가? 네. 양미는 고개를 기울였다. 재밌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 없으면 저 판이 돌아갈 것 같아? 종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양미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 애한테 전해. 잠시 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다고.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누가? 술잔이 탁자에 내려앉았다. 먼저 부수는지 보자고. 다음 날. 황정원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권세명이 있는 병실 앞이었다. 문 너머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섭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넌 똑똑해.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그리고 어젯밤 상아의 말. 나 혼자 안 죽어. 정원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방태섭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정원은 한동안 전화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받았다. 어디야? 태섭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섭이 말했다. 황정원.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정원이 낮게 말했다. 왜 찾죠? 그리고 태섭의 말. 이제 선택할 때니까. 정원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뭘? 태섭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누구 편인지. 정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병실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버리는 것. 그게 누구든. 도시는 다시 밤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누군가는 칼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총을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방태섭은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클라이맥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밤 2시, 서암동의 한적한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방태섭이 내렸다.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다. 빛이 거의 없는 낡은 빌딩이었다. 하지만 태섭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 누가 있는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 끝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섭은 노크하지 않았다. 문을 밀어 열었다. 황정원이 그 안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여러 파일이 열려 있었다. 정원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태섭은 문을 닫았다.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둘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다. 태섭이 먼저 말했다. 왜 내 전화 끊었지? 정원은 고개를 기울였다. 끊은 적 없어요. 대답 안 한 거지. 정원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태섭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두운 호텔 복도. 그리고 그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 권세명이었다. 영상 속 권세명이 어느 방 앞에서 멈췄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오광재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다.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정원이 말했다. 이거 찾느라 꽤 고생했어요. 태섭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호텔 서버.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문 안으로 들어간 권세명. 그리고 몇 분 뒤 문이 다시 열렸다. 권세명이 혼자 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태섭이 낮게 물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줬지?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도. 왜? 정원은 천천히 태섭을 바라봤다. 이거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태섭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내가 필요하지? 정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 당신이 이길 것 같거든. 태섭은 웃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